안녕하십니까.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이 심포지엄의 사회를 맡게 된 LG화학의 진두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이번 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발목염좌 간단하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광명세운병원의 김응수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응수 원장님께서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외래부교수와 을지병원 족부정형외과 전임의 및 임상교수를 역임하셨으며 현재 대한족부관절학회 등 족부관절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이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하단 질문창에 입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Q&A는 강의 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명세운병원의 김웅수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발목 염좌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슬라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이제 주로 글씨를 뺀 그림들이 많고요. 이제 오후 시간이다 보니까 졸리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만 좀 글씨를 적게 하고 재밌게 만들어 봤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목 염좌, 이제 단순히 삐었다 하는데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침 맞고 좀 물리치료 좀 하면 낫겠지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들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엊그저께 온 환자를 보면은 한 2년 전에 삐었는데 그 원장님이 한 달 반 통깁스를 하라 그랬는데 기부스 안 하고 한 2주 만에 답답해서 풀었더니만 그 후로 계속 아프고 계속 삐어요. 그때 기부스를 안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과연 그게 맞는 건지 벌을 받는 건지 이제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있고 한데 여러분과 같이 얘기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이 환자를 보시면요,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루즈 바디도 갖고 있고 이쪽 반대편에 비해서 굉장히 조인트도 좁아 보이고요. 이제 이 앞쪽이나 뒤쪽에도 루즈 바디 있고 계속 삐고 아파합니다. 이제 가끔 군대에서부터 삐기 시작해서 삐는 거에 대수롭지 않고 조금 불편하지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10년, 15년, 논문에 의하면 20년 후에는 관절염 확률이 상당히 올라간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환자를 보면은 36살 남자분인데 그 왼쪽에 비하면 오른쪽이 약간 틸트도 돼 있고요. 관절 조금 스포도 있고 기분 나빠 보이고 안테리어 스포도 있고 여기도 역시 루즈바디도 있고 이제 이 정도면 루즈바디도 걷어내고 수술하십시다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안 아프니까 가끔 약 먹으면 괜찮아요 하고 약만 달라 그래서 드리고 이제 6개월 정도를 봤더니 이렇게 굉장히 틸트도 심해지고 가운데 앞쪽으로 거의 붙을 정도로 그리고 루즈바디도 굉장히 커진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6개월 만에 이렇게 크게 갑자기 이제 진행되는 드라마틱한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보다는 이제 천천히 조금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삔다, 단순히 삐는 거를 어떻게 해볼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한번 끄적끄적 여봤는데 단순히 삔다는 게 이제 교과서에 저희 시험 칠 때 나듯이 ATFL이나 CFL 리가멘트가 어떻게 보느냐 그거 떠나서 그 뒤쪽에 아픈 분들도 있고요. 한번 삐면서 그 바로 위쪽으로 신데스모시스 인저리까지 같이 올 수도 있고 삐면서 같이 콘드랄 리전 카틸리지까지 그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안쪽 바깥쪽 발목이란 관절이 몰티스로 굉장히 안정된 관절이긴 하지만은 이제 안쪽 바깥쪽 이걸 싸고 있는 관절 어디든 부딪힐 수 있어서 이제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 임피지먼트 신드롬이나 아킬레스까지도 부하를 많이 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치료들이나 이제 그 서브탈라 관절이나 여러 가지 문제 이게 한 가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우리 유명한 구자철 선수 굉장히 독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잘 활약하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또 잘 나올라 하면은 또 한번 삐어가지고 또 한두 달, 두세 달 안 나오고 또 조금 요즘 또 잘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많고요. 이런
스톱 브레이스라고 이런 거 차면서 이제 재활 또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리커런트하게 발생을 많이 하고요. 이제 단순히 처음에 한 장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발목 손상이라는 거는 스포츠 인저리 중에서도 무릎 뭐 다른데 허리 뭐 목 많지만 가장 흔한 인시던스로 따지면 가장 흔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 그 바스켓볼 인저리에서는 반 이상을 차지하고요. 사커 인저리에서도 무릎 다음으로도 제일 많은 관절로 되어 있고 아주 자질구레한 조그만 손상까지 합하면은 사실 제일 많습니다. 이제 40% 단일 손상으로 따지면 발목 인대 손상이 제일 많고요. 뭐 사커, 러닝, 댄스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가장 흔한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삐고 뭐 조금 삐었다고 뭐 어떻겠어 하는데 이제 리커런스 레이트가 거의 70%에 도달한다고 보고들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전문의 따면서 시험 때 항상 봐왔던 그래프죠. 이거 배우고 이제 시험 끝나면 까먹고 그러는 건데 이게 대체 뭐가 중요하느냐? 이제 이걸 해석하는데 처음에 2, 3일은 인플라메이터리 페이스고 뭐 한 6주까지도 이런 프로리퍼러티브 페이스로 가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뭐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걸 해석하는 게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처음 뭐 한 달 반 정도 뭐 된다니까 한 달 반 통기부스하고 아까 환자처럼 누워 뭐 쉬고 움직이지 말아야 돼. 아니면 요새 경향은 점점 이것도 트렌드가 있죠. 점점 짧아지는 경향입니다. 어디는 뭐 2, 3일 요 인플라메이터리 페이스 가장 아프고 부을 때만 조금 해주면 되지. 뭘 이렇게 한 달 반까지 기부스를 하느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뭐 어떤 분은 여기 한 달까지만 하고 3주까지만 하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 대는 이제 여러 가지 컨저버티브를 간단히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선생님들이 이제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진료실에서 뭐 우리가 흔한 프라이스나 라이스 뭐 레스팅, 뭐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여러 가지 치료들 뭐 이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돼 있고요. 엔세이드는 뭐 있다 없다. 그렇지만 처음에 어큐트 페이스 때 아까 인플라메이터리 페이스 때 좀 그런 거를 줄여줄 수 있거나 단순히 페인만 가라앉혀 줘도 그것이 이제 붓거나 부종이나 그런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으니까 초기에 페인 컨트롤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인플라메이션 때 이제 초기에 요즘 너무 빨리 나간다고 너무 심하게 매뉴얼 모빌라이제이션이나 뭐 많이 꺾어주거나 뭐 그런 거는 금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아직까지도 이제 요즘 많이 하는 거 초음파나 레이저 세라피 뭐 일렉트로 이제 보험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데피니트하게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보고가 아직은 조금 디베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초기에는 많이 빨리 가라앉혀 주자 해서 이제 뭐 스테로이드 옛날에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뭐 스테로이드는 전혀 효과는 득보다 실이 더 많고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환자들이 가끔 물어보죠. 이제 삐었을 때 이제 뭘 어떻게 먹는 게 나으냐, 뭐 개고기를 먹는다, 뭐 별의별 거 하는데 사실은 큰 이제 뭐 실험실에서 나 이제 데피니트한 그런 그 임상 자료는 없고요. 이게 유명한 뉴욕의 유명한 그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이 이 사이트에 가 보면은 이제 팻이나 그런 것들이 혈관 확장이나 그런 것들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뭐 그걸 힐링하고 수술했건 다쳤건 하이팻 다이어트는 뭐 좋지 않지 않을까. 요새 하이팻 다이어트로 이제 굉장히 뭐 살을 뺐다 막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뭐 그닥 그 권장할 만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논란이 가장 큰 거는 이모빌라이제이션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얼마나 고쳐야 되느냐, 한 달 반을 기부스 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 이제 뭐 유명하신 뭐 유럽에서 나온 논문들 보면은 펑셔널 트리트먼트 이제 초기에 뭐 붕대 좀 감고 빨리 움직이면서 아플 때만 조금 조심하면 빨리 가느냐, 아니면 옛날처럼 기부스 오래 하느냐. 뭐 미국이나 여러 쭉 가봐도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굉장히 빨리 가고 어떤 선생님은 한 달 반 절대 못 디디게 하고 막 우리나라 옛날 선생님들처럼 디디고 오면 막 화내고 쫓아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직까지 다양한데 이제 얼마 전에 란셋에 난 논문이죠. 최대한 뭐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로 미케니컬 서포트는 2주 내로 해주는 게 좋겠다. 그 이후에 빨리 펑셔널 트리트먼트로 빨리 가자. 그게 이제 요즘의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앵클 서포트 이분도 이제 뭐 많이 삐고 그런데 이렇게 아예 그 브레이스를 하고 시합을 다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어느 정도의 미케니컬 서포트 플러스 근력 강화라든가 ROM 증가라든가 그런 운동을 같이 해가면서 재활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발목 관절의 대체 이제 스테빌리티는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 이제
우리 배울 때 맨날 몰티스라 그러는데 몰티스가 이거를 이제 목공소 단어죠. 정형외과가 다 목공소이기 때문에 이런 텀을 많이 쓰는데 몰티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스테빌리티가 있지만 이렇게 단면적으로만 몰티스지만 발목은 앞뒤로 뚫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불안정한 구조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삐면 이제 뭐 크로니시티, 뭐 리커런스로 나타내는데 이제 7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 이상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의학적으로 어디까지 잡아줘야 되느냐, 어느 정도면 괜찮느냐. 사실은 의학적인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시대나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고 나라마다 달라지고 가치관마다 달라집니다. 이제 뭐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부터 이 외국 사람들은 수술하고 잡고 다녔고요. 이제 이런 앨런슬리 트리라라고 이런 수술이 이제 된 게 우리나라 6.25 때 이러고 있는데 이제 발목 삐었다고 6.25 때 수술할 사람은 없었을 테고요. 근데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이제 발목 삐면 맨날 나오는 뭐 시험에 맨날 나오는 브로스트롬이라는 게 이제 개발됐을 때조차도 저희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처지에 있었고 그 당시에는 수술 안 했고 요즘에도 뭐 동남아시아 쪽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쪽 선생님들이 몇 번 하시긴 하는데 수술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쪽은. 그리고 슬라이드가 이제 그 조금 발전이 된 게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괄목 상대하게 굉장히 발전했지만 이제 브로스트롬 프로시저가 이렇게 인피리어 레티나 클럼을 덧대주는 정도로 해서 조금 더 보강하는 정도. 이제 요즘엔 스코프를 통해서 조금 도와주고 조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닥 많이 발전하진 않았고요. 아직까지도 그냥 요거 안 덧대고 요것만 하는 선생님들도 뭐 미국이나 일본에 가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자 이거를 이제 그렇다면은 왜 발목 이제 여러 가지 아까도 나왔지만 컨저버티브 세라피 잘 해서 치료하고 하면 되는데 왜 수술 얘기가 나오고 요즘 뭐 수술 하네 안 하네 왜 과잉 치료네 이거를 수술해야 되느냐 컨저버티브로 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지껏 이분이 이제 유럽에서 하신 분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수술 자체가 반드시 딴 거에 비해서 안 좋다는 분명히 이제 수술 반드시 월등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나쁘진 않다. 옛날에 수술하면은 이제 뭐 한 달 반씩 이모빌라이제이션 하고 눕혀놓고 옮길 수 있고 그래서 훨씬 더 느려지고 좀 안 좋고 아주 피치 못할 때만 하라 그랬지. 요새는 수술하면은 한 달, 뭐 3주, 심지어는 2주 내로 풀고 재활시킵니다. 요새는 골절도 빨리 하고 며칠 내로 디디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뜯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많이 뜯어지고 디맨드가 심한 뭐 하이 애틀리스라면은 뭐 빨리 수술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왜 수술 그럼 하느냐? 이제 옛날에 뭐 6.25 때 무슨 수술하고 잘 안 했냐? 우리 조상들은 다 잘 지냈는데 자 여기 이제 에비던스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리가멘트가 다치게 되면은 어차피 스킨이든 리가멘트든 본이든 뭐 스카티슈로 힐링이 되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보시면 이제 콜라겐도 디스오르거나이즈 되고 이제 스카로 아주 단단한 스카로 잘 여물었다 해도 여러 가지 문제 조금 안 좋은 타입 콜라겐 타입 1보다는 3가 많고 디비전도 많고 지저분합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반드시 잘 힐링이 된다 해도 옛날에 아주 얇으면서도 짱짱하게 그 텐션이 있으면서도 잘 적응했던 그런 인대로 사실은 암만 컨저버티브를 한다고 해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리모델링 됐다는 거에 이제 리가멘트들을 뜯어 보면요. 이렇게 이제 fat degenerative change, fat도 deposit 돼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셀 디스오르거나이즈 돼 있고 그 레이어가 이제 방향성도 좋지 않고 이런 셀 디비전도 많아지고 굉장히 이제 조금 붓게 되고 두툼하게 되고 뭔가 조금씩 안 좋죠. 그래서 잠깐 뭐 제가 낙서를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좋다가 인대가 이제 한번 삐면 나빠졌다가 이제 컨서버티브 케어 잘 하면 좀 좋아지긴 하겠죠. 그렇지만 옛날 레벨로는 못 올라갑니다. 조금 좋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또 삐게 되면 또 나빠지고 또 좋다가 또 나빠지고 점점 하방 아래로 향하는 곡선을 그리게 되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요구를 못 받아주면 발목이 요즘 세대에 이제 다 운동하고 뛰어다니고 써야 되는데 자꾸 삐고 시큰하고 아파지면은 이제 수술까지도 고려를 하게 되죠. 좋아지는 분은 역사상 이분이나 이런 분은 이제 촉막 저도 금방
나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 빼고는 사실은 힐링되는 파워가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떨어지게 되고 아마 나이가 젊더라도 이제 그 전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26세 케이스를 몇 케이스 보여드리겠는데요. 여자 환자분이고 2주 전에 다쳤는데 뭐 삐었다 뭐 2주 전에 삐었으면은 아직까지 붓고 아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뭐 그러면 뭐 그게 대수냐 해서 이제 컨저버티브 하고 그런데 이렇게 뼈도 있고 그 스트레스 뷰를 찍어 보니까 이렇게 라테랄이 와 있는 데면서 쫙 벌어집니다. 여기 이제 어벌전 되면서 떨어진 거겠죠. 옛날에 떨어져 있다가 불안정하고 지금 스테이블해 보이겠지만 굉장히 불안한 관절이고 이 정도는 15도 이상이니까 뭐 병영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상태라면은 이거를 옛날부터 크로닉하게 있었다면 이게 컨저버티브 케어를 한다고 해서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 생기고요. 이 환자도 이제 한 달 반 컨저버티브 잘 하고 여러 원장님들이 이제 물리치료도 잘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파. 그래서 이제 MRI를 딴 데서 찍고 오셨습니다. 보니까 안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본 이데마도 있고 이렇게 부어 있고 이제 이런 분 있고 자세히 보면은 카트리지가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두 부분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짝 부러진 거죠. 이제 프랙처가 돼서 컴프레션 돼가지고 부러지고 본 이데마 돼 있고 본 이데마나 이게 파이브로시스인지 이데마인지 네크로시스인지는 뭐 조직 검사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 다치셨다니까 이데마로 보면은 이제 이런 본 이데마는 금방 빠지진 않고 조금 오래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도 조금 자꾸 이상해서 자꾸 붓고 반대편과 꼭 비교해 봐야겠죠. 반대편 엑스레이에 비해서 뭔가 라이먼트도 깨지고요. 라인도 깨져 있고 그래서 MRI를 보니까 거의 내기 프랙처 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리가멘트는 이렇게 나와 있고 완전히 들려 있습니다. 이게 한 달 반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부어 있다면은 이거를 뭐 두세 달 묵혀 놓는다고 한들 이게 이제 여기까지 기어 들어가 가지고 다시 붙을 거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 빨리 이런 상황이라면 빨리 이제 조금 붙여 놓고 이제 빨리 재활을 2, 3주 내로 한 달 내로 들어가는 게 훨씬 이 환자한테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제 외국에도 논란이 많은데요. 더치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 이제 완전히 의료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분들은 아마 사회주의 국가라도 이제 정책들을 우리나라처럼 공무원 몇 분이 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분야의 전문가들 정형외과 의사도 있고 뭐 통계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체육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커미티를 이뤄가지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뭐 산부인과든 내과든 정형외과든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굉장히 스프레인 하나만으로도 유럽에서 그 경제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크고 뭐 이분은 크로니시티를 40% 이상으로 봤는데 굉장히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초기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여러 논문들과 수년에 걸쳐서 연구한 논문인데요. 이제 발목의 스트렝스나 프로프리오셉션이 중요하다. ROM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에어로볼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통통 튀면서 트램폴린 같은 데서 이제 하면서 하는 운동 유럽에서는 많이 하는 모양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통통 튀는 게 동네에 놀러 오면은 애들이 삐어서 여러 명이 실로 옵니다. 이런 게 이제 트램폴린 뛸 때 락 클라이밍 뭐 발리볼 뭐 이런 건 다 흔하게 거론되는 거고요. 이분들도 이제 굉장히 컨저버티브하고 이제 사회주의적인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이분도 뭐 오래 기부스하지 말라. 펑셔널 트리트먼트가 이제 우선 프리퍼 된다. 그렇지만 이제 탑 그 프로페셔널 레벨의 애슬리트라면은 초기부터 처음부터도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상당히 이제 많이 다쳤고 여러 개 한다면은 그런 걸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여러 분야 여러 뭐 개업한 형태들도 다르고 저도 뭐 개업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 사정마다 원장님들마다 경험들이 다른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치료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을 어떻게 해왔느냐 이제 환자분이 잘 봐서 이제 따를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컴플라이언스가 안 좋으시고 담배만 뭐 굉장히 꼴초시고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갈 것이냐, 캐스트를 오래 더 할 거냐,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실 대체 뭐가 있느냐, ESWT나 다른 것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같이 가미해서 초기 활용할 수도 있고요. 뭐 프롤로를 처음부터 빨리 써서 이제 하시는 병원도 있고,
뭐 지금 많이 무지 바쁜 뭐 대학병원에라면 뭐 삐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예, 딴 데 가보세요 하고 이제 좀 간단히 하고 이제 한 달 있다 봅시다 하고 별로 크게 신경 안 쓰실 수도 있고 뭐 여러 타입의 치료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빈다고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0년, 20년 뒤에 관절염 올 거를 지금 정밀하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그 논란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하는 패턴을 뭐 이게 정립된 건 아니고 정립된 건 지금까지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팁을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이제 ATFL 붙는 자리나 이런데 만져보고요. 거기서 한 2cm 올라가면은 그 신데스모시스, 디스탈 신데스모시스 레벨이 있고요. 거기 텐더니스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라테럴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테스트, 먼 테스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발은 만져보는 게 최고입니다. 만져보면은 이 부위 뭐 피부 밑에 바로 뼈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제 만져봐서 여러 군데를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로니얼 텐던까지 갑자기 확 삘 때 페로니얼 텐던이 잡아주면서 확 당기면서 여기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나 여기까지 이제 신경 다쳐가지고 찌리찌리 하신 분도 있고 거기 그 다음에 안쪽 바깥쪽에 다치면은 이제 탈러스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쪽을 치지. 아까처럼 이제 안쪽을 만져봐서 저 같은 경우는 2포인트 이상 아프다면 조금 심각하게 얘기하고 환자한테도 워닝도 하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요. 잠깐 뭐 ATFL 하나 나갔다 그쪽만 좀 아프고 좀 붓는 상태라면 우선은 컨저버티브로 가야겠죠.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분도 이제 계속 삐어갖고 자꾸 시큰해서 이제 술까지 간 경우인데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인대가 술 소견을 보면 굉장히 벌어져 있고 너덜너덜 시노비움도 안쪽에 자라 있고 이제 분명히 조금 삔다는데 왜 아팠을까 이걸 들여다보면 이제 꾀병은 아니구나 많이 꽤 좀 아팠겠구나 하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은 뭐 쇼트트랙 하시는 분인데 이제 계속 아프고 멀쩡해 보이고 이제 물리치료만 하고 도수치료만 열심히 받았는데 계속 아파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엑스레이 여기가 기분 나쁘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삐면서 이제 오시오콘드랄 리전도 있고 ATFL 그 디스탈 신데오시모시스도 벌어져 있다. 해서 이제 수술 들어가 보면은 이런 쉐이버가 안쪽으로까지 들어가는 이렇게 이만큼이 벌어지죠.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스크류를 픽세이션 해가지고 단단하게 잡아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빨리 재활해 달라 그래가지고 조금 빨리 뺐더니 다시 조금 벌어지면서 조금 시큰한 게 좀 남아서 조금 요즘 걱정인데 이제 그럭저럭 재활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자꾸 뼈하면서 신데스모시스 딴 분 단순히 뼈다가 아니라 그 주변 조금 위에도 아프고 시큰하고 다른 부분도 아까 제가 눌러봤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아프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들어가 보면 희한하게 이제 이 커다란 기구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벌어지는 엑스레이로는 크게 안 드러나는데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해주고 단단하게 해서 잘 걸어 다니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ATFL은 많이 끊어져 있지만 원래 앞쪽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뒤가 뭐 이렇게 쭉 벌어져 있어서 플루이드가 여기까지 차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이라면은 단순히 그냥 하나의 리가멘트만 나가서 이제 물리치료하고 컨저버티브를 오래 한들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워닝도 해야 되고 결국 재활하다가 안 좋으면은 이제 뭐 환자와 라포만 깨질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미리 좀 예상을 좀 하고 계시다가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수술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언급을 해주신다면은 나중에 라포나 그런 데도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환자 이렇게 아예 딱 수술해서 쫙 붙여놓으면은 이런 간격이 좁아지고 스테빌리티 좋고 아픈 것도 좋아지고요. 그 얼마 전에 아니라 작년에 추신수 선수가 그 텍사스 레인저스 추신수 선수가 계속 뭐 뛸 수는 있는데 자꾸 시큰하고 가끔 힘 빠지고 그런 증상이죠. 뭔가 좀 안 좋고 내 발목을 조금 못 믿겠고 그렇다고 뭐 못 뛰고 못 걸어 다니는 건 아닌데 일상생활은 잘 하고요. 근데 이제 하이 레벨 애슬리트라면은 더더욱이 이 문제가 돼서 추신수 선수도 여기 수술하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계속 조금씩은 안 좋아지는 부위가 요 신데스모시스고 나중에 조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이분들도 ATFL 나가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 펜싱 선수인데 페로니얼 텐더니 디스로케이션 됐다가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이거를 뭐 처음부터 컨저버티브 하는 것보다는 이제 두세 개 이상의 문제가 드러나니까 처음부터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큐트 때 들어가면 혈전도 이렇게 잡혀 있고요. 이런 상태 쭉 벌어져 있죠. 그리고 이 환자에 있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분도 계속 삐어왔고 이제 자꾸 옛날부터 삐어왔는데
아까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지만 잘 컨저버티브 한다고 해서 삐기 전 단계에 아주 좋은 단계로 들어가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아프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 봤더니 이제 루즈 바디까지 있고 이렇게 커다란 루즈 바디가 있는데 이렇다면은 지금 당장 문제가 안 돼도 이런 거는 계속 관절을 갉아먹고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뭐 내시경 집어넣어서 제거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아주 전형적인 경우인데요. 자꾸 삐게 되면서 인대가 많이 안 다치더라도 이렇게 뼈를 물고 떨어지는 어버전 앵크아웃 한다 그러지. 이제 물고 떨어져 가지고 이제 쭉 늘어났다. 그러면 이걸 잘 연물게 해서 이제 그럭저럭 파이브로시스로 이제 아니면 잘 여물었다 해도 이제 데피니트한 그 리가멘트의 절대적인 길이는 짧아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암만 힐링이 잘 된다 해도 나중에 계속 불안정성이 남게 되고 더구나 이분은 그 전부터도 또 조금 안 좋고 이렇게 이런 탈라넥이 옆에서 이제 엑스레이 보면 이제 짤룩하게 허리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목이 답답하게 두툼하게 나와 있다면은 이런 건 이제 인스테빌리티가 있었거나 옛날에 좀 다쳤거나 뭐가 있거나 하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이렇게 다쳤다면 뭐 크게 고민하지 않고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 들어가 보면 이렇게 스포가 굉장히 자라 있어가지고 뼈도 있고 이렇게 깨끗하게 내시경으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또 정리를 하겠지만 이제 오스티오콘드랄 리전 이제 아주 전형적인 제일 문제가 되는 리전이죠. 이제 삐면서 자꾸 삐면 삐나 보다 하고 이제 무릎에서 ACL이 나갔을 때 결국 ACL 자체보다는 이제 리가멘트 그 카틸리지가 얼마나 이제 손상이 되느냐 그걸 프로텍션 이펙트가 없어지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듯이 이 ATFL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가멘트 그 자체보다 삐는 것 자체보다 이 카틸리지를 얼마나 프로텍션 할 수 있느냐인데 이렇게 그거와 함께 까여간다면은 이제 같이 수술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많이 안 아파하고 그렇게 리전도 많이 커 보이진 않는데 들어가 보면 이렇게 굉장히 언스테이블한 리전이 크고 시노비움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서 그 캐필라리도 보이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부어 있고 아프고 이게 자꾸 염증 물질을 내고 아프게 만들고 괜히 뭘 해도 아프고 시큰하고 오늘 하루 좀 일을 했다 그러면 저녁 때 가면은 저녁 때 울고 있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제거해 줄 수 있고요. 하나 이제 이것도 이따 보여드리는데 이제 삐었는데 삐고 나서 뒤가 아프다. 뒤축이 아프다. 굉장히 요즘 많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따가 설명드리겠고요. 오스트라이거넘도 있고.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어났고 이제 그게 오래 놔두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인공관절까지도 가는 분들도 있고 많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적극적인 수술도 권하거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나 뭐 적극적으로 수술 많이 하는 미국에서 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나 수술 잘 안 하는 유럽에서 나오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냥 무작위로 아예 수술하거나 이제 펑셔널 트리트먼트로 가거나 했을 때 확실히 수술이 좀 더 의미 있게 좀 더 나은 결과들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수술로 처음부터 이렇게 트어져 있어서 이런 경우 말고는 굉장히 많이 트어져 있죠. 그래서 수술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말고는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심하게 뭐 두세 개 이상 트어져 있다면 그게 언제 이제 물리적으로 리가멘트가 서로 어프록시메이션이 돼서 언제 힐링이 되겠습니까? 그런 경우 또는 이제 다른 리전이 같이 있다면은 그게 또 따로따로 힐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하고 요즘에는 수술하고 나서는 뭐 2주 빠르면 2주까지도 3주 내로 깁스 풀어서 빨리 제거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수술해 나서 더 조심해야 된다가 아니라 수술해 놨기 때문에 더 빨리 재활을 시킬 수 있고 거기에 빨리 믿고 조금씩 뭐 물론 빨리 뛴다는 얘기보다는 재활을 천천히 조금씩면서 빨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삐는 거로 이제 다른 옛날에 디지즈 엔티티로 보기도 했는데요. 삐면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죠. 삐면 삐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쪽 저쪽을 이제 다치게 돼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디 부딪힌다. 그래서 임핀지먼트 충돌 증후군이라고 쓰는데요. 이제 잠깐 삐게 돼서 뭐 여러 가지 조금 삐고 한 번에 확 삐면서 아니면 점차 이제 시큰시큰 뼈 오다가 이제 임핀지먼트라고 이제
뭐 옛날에는 운동선수들만 문제가 됐지만 요즘에도 일반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그냥 엑스레이 지금 뭐 멀쩡해 보이는데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여기저기 아프고 자꾸 그러니까 무슨 옛날에는 정신과 가보라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문제, 다이나믹한 컨디션을 MRI를 대고 찍어서 누워서 봤자 그게 나오는 것도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눌러보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어디가 아픈지. 안테리어 미디얼 임핀지, 안테리어 라테랄 임핀지, 미디얼, 포스테리어 라테랄 쪽엔 사실 크게 닿는 건 없고 페로니얼 텐던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임핀지가 크게 보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삐게 되면 포스테리어 미디얼이나 뭐 이런 데 부딪히니까 이런 데 임핀지는 보고가 되고 있고요. 탈러스가 이제 30도 정도 내측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안쪽은 주로 보니 임핀지, 라테랄 쪽은 소프티슈밖에 없죠. 그래서 소프티슈 임핀지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 보면 자꾸 뭐 시큰시큰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뼈가 부어 있고요. 안쪽에 이따만하게 뼈가 크게 부어 있다 해도 엑스레이상 보면 옆에서 라테랄 뷰를 보면 이제 탈로스나 이 미디얼 말레올러스가 나 그 피빌라가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포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아주 엑스레이상은 캄해 보이고 얌전해 보이면서 잘 디텍트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잘 만져봐야 되고 요게 이렇게 커 보이는데 요거가 탈로스가 만나서 우리가 뽀뽀한다 그래서 키싱 리전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처럼 이런 리전도 발생할 수 있고 이게 점점 커져서 베셀 리가멘트라고 이제 아주 얇은 종이짝 같은 리가멘트가 자꾸 치게 되면서 이렇게 커지고 시큰시큰하고 아프고 엑스레이 보면은 깨끗해 보이는데 자꾸 아픈 그런 경우들을 이제 종종 볼 수가 있어서 요새는 이렇게 갈아내고 내시경으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스테빌리티와 관계한 자꾸 삔다와 관계 있는 걸로 하나가 이제 점액낭 이제 피빌라가 둥둥 부어 있어서 얼마 전에 이제 일반외과 선생님이 이제 이거 제거했는데 자꾸 재발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이게 인스테빌리티, 리가멘트가 새면서 리가멘트가 틀어지면 그 사이로 물이 새면서 생길 수도 있고, 페로니얼 텐던 시스에 따라서 오는 것도 20-30% 된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제 단순히 이제 그 결절종이 돼서 그것만 차서 그것만 제거해주면 된다. 그렇게 제가 그 접근했다가는 이제 리커도 많고 재발도 많아서 환자들한테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제거해주면서 같이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벌써 같이 해서 없애주는 그림입니다. 그 요즘에 핫 이슈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신데스모시스 발목 삐는 거에서 이제 잘 보시면 이제 한 1cm 위 꼭 눌러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신데스모시스 진단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눌러보는 거예요. 여기서 1cm 위에 고기 관절이 아프냐. 그래서 조금 높으니까 하이 앵클 스프레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발목이 바깥에 삐어서 퉁퉁 부어서 왔습니다. 퉁퉁 부어서 왔다고 해도 발목 자체가 다 다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꼭 아픈 데를 꼭 눌러보면 여기가 아프냐, 여기가 아프냐, 여기가 아프냐, 여기가 아프냐 꼭 눌러봐가지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위치가 전혀 다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신데스모시스 인저리 때 이제 김연아 선수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돌아쳐 보통 사람이 저렇게 돌아가면 분명히 조금 틀어질 텐데 이제 저 정도로 훈련돼서 잘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 이런 스타일의 인저리를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앵클 스프레인의 1%, 20% 동반된다는데 1%는 뭐고 20%는 뭐냐? 이제 어떤 분이 1%, 20% 이제 어떤 찾게 되고 자꾸 주의 깊게 눌러보고 관심을 갖게 되면은 20%까지도 디텍트 할 수 있고요. 여기 관심을 좀 피웠구나. 냅두면 뭐 1%도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찾아내자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굉장히 diagnosed 되는 undetected, underestimated 되는 뭐 여러 가지 표현 잔뜩 써놨는데 굉장히 무시되고 발견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제가 옛날에 레지던트 때 펠로우 때는 뭐 신경도 안 쓰던 디지즈 중에 하나인데 요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정형외과 시험 볼 때처럼 여기에 몇 미리 벌어졌느니 뭐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요새는 MRI나 이제 보통은 되게 잘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그걸로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제 스크류 픽세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 그렇다면 이제 자꾸 거기가 시큰하고 아프고 그래서 결국은 뭐 치료를 하자면 뭐 여러 가지 뭐 치료 방법도 뭐 사람마다 다양하고 뭐 다들 보고 한 거 보면 몇 케이스 없습니다. 근데 그게 다들 말들만 많고 그런데 이제 요새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별의별 치료들을 다 했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발표를 하고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동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제 텐던을 이렇게 아예 걸어가지고 터널을 통해서 픽세이션 해줄 수도 있고 요새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 하도 말들이 많고 이런 뜬구름 잡는 얘기고 이래저래 뭐 몇 미리가 벌어져 늘어나 뭐 여러 가지들 있기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아서 데피니트한 치료는 뭐 물론 MRI가 요즘 그 3 테슬라는 굉장히 좋고 뭐 디텍트들이 굉장히 좋대지만 디텍트 MRI상 신테스가 다쳤다고 디텍트가 되더라도 그게 전혀 안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MRI상 괜찮다고 보는데도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꼭 눌러보고 아픈지 그 부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건 다이나믹하게 아스로스코프로 하는 수밖에는 아직 안타깝지만 데피니트한 진단이나 치료는 아스로스코프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스로스코프로 이렇게 꼬매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눌러서 와이드닝 되는 걸 보면은 확인할 수 있고요. 요새는 굉장히 간단한데 뭐 이 회사랑 상관은 없지만 굉장히 간단하게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딱 조여버리는 간단한 수술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오시오 컨주랄 리전 이제 아주 핫 이슈긴 한데 간단히 살펴보면은 굉장히 치료를 잘했는데 계속 아프고 시큰하고 우리하고 또 어떨 때는 안 아픕니다. 하나도 귀신같이 안 아프고 그러다가 이 꾀병 아닌가 이것도 그런 질환 중에 하나고 그러다가 자꾸 점점 아파지고 밤에는 끊어질 정도로 아파지고 울기도 하고 이렇게 작으면 그냥 살라 그랬는데 환자는 아파하고 그런 병이죠.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상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결국 정밀 검사를 해보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한두 달 이상 치료했는데 잘 안 나?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의심해 봐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고 여러 가지 속에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옛날에는 이런 이상한 기구를 통해서 이제 놓기도 하는데 요새는 관절경이 얇아지고 좋아져가지고 얼마든지 뒤쪽으로 보일 수 있고 잘 치료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이렇게 빡빡 긁어내가지고 썩은 뼈를 잘 제거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치료들을 뭐 여러 가지 논란은 많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여기를 좀 벗어나는 거고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뒤쪽 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뒤쪽이 아픈 경우들도 꽤나 있고요. 뒤쪽에 이제 해글른드라고 여기 쪽 삐면서 아킬레스도 확 잡아당겨지면서 이제 그래서 거기까지 저리저리 아파지고 그런 치료들도 있고요. 그것도 이렇게 치료를 해서 깎아내기도 하고 별의별 치료들 다 있는데 이제 하나만 강조하고 싶으면 이제 그 정형외과 의사분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놓치기 쉬운 게 이제 뒤쪽이 아프면 이제 아킬레스가 아프구나. 그래서 아킬레스 치료하고 물리 치료하는데도 잘한다. 꼭 아킬레스보다 1cm 앞에 1cm 앞에를 눌러보면은 그쪽이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아킬레스랑 조금 양상은 비슷하면서도 위치가 살짝 다르고요. 그래서 오스트라이고눔이라고 뒤쪽에 있는 뼈가 여기 이제 좀 삼각 골프골이 있어서 이렇게 콱 찌는 이제 너트크래커라고 해가지고 호두까기 인형같이 호두가 요 사이에 놓고 꽉 깨지듯이 이렇게 요 뼈가 꽝 한번 찔리면서 이제 발레 한 선수나 이제 축구 볼 차면 이게 자꾸 차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자꾸 시큰거리고 아프고 이분도 이제 아킬레스 치료 몇 달 받다가 오셨는데 계속 안 나가지고 요거 이제 떼어낸 경우 하나고요. 여기 이제 컨저버티브 하거나 이런 경우에서는 간단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조금 쓸 수도 있겠습니다. 아킬레스가 아니니까요. 아킬레스 자체에 스테로이드 넣는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로 이런 경우도 이제 찾아가서 FHL 텐던 바로 옆에 이제 뼈 자라 있는 걸 갈아내고 루즈바디도 제거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좀 빠르게 넘어간 것도 있는데요. 이제 스프레인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좀 뼈고 물리치료하고 침 좀 맞고 다니세요라는 질환은 아닌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고 조금 더 꼼꼼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치료는 옛날보다는 이제 옛날에 뭐 기부스 오래 하는 것보다는 빨리 펑셔널 트리트먼트, 펑셔널 테라피 쪽으로 가는 게 추세고 2, 3일 뭐 좀 넘어가지만 일주 늦어도 2주 이상은 이모빌라이제이션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술이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고 요새는 적극적으로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수술 쪽으로 먼저 해보려는 시도들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보여드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어차피 삐거나 스프레인이거나 뭐 할룩스 발구스나 뭐나 굉장히 이제 만 가지 악의 축 하이힐이죠. 하이힐. 이제 관절이 여기 있는데 이제 아예 관절 딴 데서 관절을 맺고 있고요. 옆에서 보면 라테랄 보면 사이너스 타지가 보입니다. 사이너스 타지가 보면 이제 저번에 시험 때 보셨죠? 이제 락킹되는 구조고요. 풋이 열렸다가 락킹됐다 열렸다가 락킹됐다 하면서 보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락킹돼서 하면은 이제 쿠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충격이 바로 발목이나 무릎, 허리까지 갈 수 있고 계속
진짜 만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3, 4cm 이게 30도 이상 구부러지게 되면 ATFL도 늘어지면서 ATFL 손상도 많아져서 스프레인에도 취약합니다. 이런 건 절대 피하셔야 되겠죠. 예, 뭐 오후 시간 졸리신데 여기까지 이제 대략적으로 스프레인과 관계된 질환들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포어풋이나 뭐 서브탈라나 그런 것들도 자치구레한 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한 번씩은 언급을 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Q&A가 이어지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질문창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골연골 병변이나 이제 그런 게 이제 질문이라는 게 골연골 병변의 사이즈나 크기 뭐 그런 것들의 치료는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여러 가지 요새 논문들 보면은 이제 1.5cm 이상이 되면은 이제 failure rate도 높고 단순히 아스로스코프로 마이크로 프랙처나 이제 큐레티지 정도만 했다가는 굉장히 큰 리전에서는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아예 오츠 이제 여러 가지 큰 이제 오스테토미를 쳐서 니에서 이제 본그래프트를 해서 하는 치료가 좀 더 낫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제 세브란스에서도 유명한 논문도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뭐 외국에서도 조금씩 나오는데 이제 아직까지도 어떤 분은 이제 그거보다 더 크더라도 이제 아스로스코프 1차 치료를 해서 치료했다는 논문도 있고요. 우선은 이제 그렇다면 이제 어느 위험 팩터는 알아야 되겠지만 사이즈가 사실은 이제 1.5 제곱센티미터 뭐 넓이 위스나 뭐 뎁스까지 곱해 가지고 1.5 제곱센티미터가 이제 요즘 대세라는 것은 알아야겠지만 이제 반드시 그게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초기에는 그거의 수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스로스코프를 해보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래도 실패한다. 뭐 1년 반 봐서 다시 세컨드 룩을 해가지고 1년 반 봐가지고 그래도 실패를 한다면은 또 오지를 가거나 그렇게 하려는 시도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구순본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급성 외축부 인대 파열에 대한 수술 적응증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잠깐 여지껏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아직까지는 펑셔널 트리트먼트가 적응이긴 하지만 데피니트한 그 적응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굉장히 두세 개 이상의 파열돼 있고 파열돼 있는 게 심하고 아니면 옛날부터 계속 파열돼 있고 파열됐으면서도 신데스모시스 인절이나 카틸리지 이전까지 같이 있다면 그런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우선은 교과서상으로나 아니면 권하는 게 이제 컨저버티브를 먼저 해봐야 되겠다는 거는 이제 그런 통념상 그렇긴 한데 그거를 깨기는 아직은 그런 증거가 완전히 데피니트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적어도 수술을 고려하거나 환자한테 그 위험 요인은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자가 예전부터 계속 삐어왔는데 또 삐었다면 아유 뭐 잘됐다 잘 됐지는 않지만 이제 이 기회에 이제 제대로 수술해서 잡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용훈 선생님이 프롤로 치료나 ESWT는 도움이 되는지요? 이제 제가 언급하기엔 조금 그렇긴 한데요. 이제 많이 아프고 그 인플라메이터리 페이스 처음에 어큐트 때 굉장히 이제 인플라메이터리 페이스라고 심하고 크로닉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정의상 그게 이제 아주 굳어 있고 만성적으로 아주 힐링 파워가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롤로나 ESW 같이 할 수 있겠지만 프롤로 이제 많이 부어 있고 아픈데 또 부어 있는 거를 또 거기다 주사 놓는 거는 그다고 옳지는 않는데요. 이제 어키트 때도 프롤로를 써서 오히려 또 붓게 만들어줘서 2, 3일 뒤에 더 빨리 가라앉혔다 하는 논문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반드시 반대다 뭐 찬성이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있고 ESWT는 가끔 이제 비침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ESWT는 이제 뭐 서큘레이션이나 기타 NO2 뭐 무슨 블러드 네오바스큘라라이제이션 뭐 촉진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여러 가지 외우기도 힘든데 그런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근데 초기에 많이 아플 때 때려 넣으면 더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아주 급성은 조금 지나서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인더스모릭 스크루 리무버는 언제 하시는지. 자, 이제 류서구 선생님께서 이제
신데스모틱 스크류 리무벌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뭐 여러 번 저는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신데스모틱 스크류를 잡거나 아니면 이제 타이트롭을 사용해서 고정을 해주는 타입이고요. 굉장히 많이 쓰고 이제 그게 왜냐면 그거 좀 귀찮아가지고 수술 안 하고 그냥 냅뒀다가 나중에 자꾸 수술했는데 왜 잘 됐다는데 왜 자꾸 아프세요? 아픕니까? 하고 불평하는 사람 이제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제가 했건 뭐 딴 분들이 했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는 타입이고요. 근데 트랜스신데스모틱 스크류 리무벌은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뭐 한 달 반까지 한 달 반 정도면 제거해 주기도 하고 뭐 3개월 이상 놔두자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개월 커녕 뭐 뛰고 6개월 뭐 1년 절대 안 뺀다. 왜냐 뭐 운동하고 다 그러면 시키느냐 시킨다 시켜서 뛰고 하는데 이제 트랜스신데스모틱 스크류가 부러져 버리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부러져도 놔둔다. 사실 부러져도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초기에 조금 본 이로전도 있고 조금 아플 수는 있어도 아프지는 않아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놔두는 게 낫고 저는 초기에는 이제 그것도 한 달 반에 빨리 운동선수라면 조금 빨리 제거하기도 하는데 요새는 최소 3개월은 놔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예 부러져 버리는 게 낫지 나중에 인스테빌리티 또 부러져 또 시큰시큰하고 아프고 불평 듣는 것보다는 훨 그게 낫습니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관절의 혈액을 천자하는 것이 이현상 선생님께서 이제 통증 완화 및 좋은 예후를 위해 추천된다는 근거 자료는 없나요? 이제 사실은 헤마토마가 굉장히 심하고 아프게 되면 이제 뭐 한의원 가서 피 뺐어 어쩌고 시원해 막 하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어머니 아버님들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헤마토마라는 게 사실 그게 힐링되고 그게 이제 촉진을 시키는 여러 가지 물질도 나오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좋긴 합니다만은 이제 모든 게 이제 감기도 기침을 필요하겠지만 기침 많이 하면 이제 더 데미지를 그 기관지에 입을 수 있듯이 그걸 좀 줄여두듯이 이제 그것도 이제 메타플라시아 돼가지고 안테리어 임피지먼트나 파이브로시스 밴드-라이크하게 메니스코이드 리전의 형성에 관여한다는 얘기도 있고 라테랄 쪽에 점점 임피지 되면서 아픈 원인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많이 아프고 붓는다면은 조금 빼준다는 게 이제 이런 덩어리가 필요는 안 합니다. 힐링되는데 그래서 이제 빼주고 천자해주는 건 좋긴 한데 이제 전형적으로 관절에 침을 찔른다는 게 또 조금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가 또 인펙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반반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조심해서 환자가 많이 아프다면은 퉁퉁 부어있는 대로 아까 MRI상처럼 퉁퉁 부어있는데 리가멘트가 떨어져 있는데 이제 하신다면 그거 놔두느니 적극적으로 좀 빼주시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요즘에 하이알루론이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이 안 되지만 그런 걸 이제 그 외국 인도나 뭐 딴 데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같이 활용해 주는 것도 좋은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현승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이제 많은 질문 감사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LG 또 준비해 주신 LG나 대한의 그 정형외과 협회에 감사드리고 이만 이 강의는 줄이겠습니다.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제 이메일이나 그쪽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7년도 1사분기 정형외과 의사회 이 심포지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김응수 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가 선생님들의 진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강의 영상은 일주 후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홈페이지 학술 정보란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기존의 저희 LG생명과학은 올해부터 LG화학으로 바뀌어 보다 진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제품과 학술 자료 및 활동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정형외과 개원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국내 최초 크로스링크드 히알루론산 관절강내 주사인 시노비안과 역시 국내에서 처음 선보인 엔세이드와 PPI 복합제로서 FDA 승인받은 비모보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4월 20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리고 4월 24일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양일간 마련되어 있으니 부디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